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다음 주를 미리 좀 주말 금요일 어제부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알려주려고 빨리 작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파웰의 한방이 있었죠.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렸다. 그러나 저는 단기간에 멈출 것 같다. 수혜는 오래 갈 것 같진 않다. 다만 하락할 수 있는 시장의 바닥을 형성해주는 좋은 콘크리트를 한번 발라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28일 날 엔비디아도 한 방이 더 필요하다. 28일 엔비디아 발표가 다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한다면 퉁 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네, 이 콘크리트가 강하면 반발력도 더 강하겠죠. 네, 우리나라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화담이 아니라 회담. 여기서 어떤 청구서를 받아올지, 칭찬을 들을지, 또한 청구서를 받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일단 불확실성 해소라는 차원, unclear, 불확실성 해소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따라서 시장은 바닥을 든든하게 하는 공구리를 잘 치고 있다. 추가 알파가 필요한데 그 알파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물음표가 있다. 이 알파가 없으면 8월 이제 거의 다 지나갔고 9월, 10월이 옆으로 행보하는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추가 알파가 시장에 나타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막 엄벙더벙 막 추격해서 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30% 현금을 가지고 새로운 추가 알파가 나올 때까지 든든하게 지키는 게 필요하다. 그때 실탄을 쏴야죠. 지금 막 난사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뭔가 확 손에 잡는 게 없죠. 빠른 순환매, 그 다음에 빠른 뒤통수, 이런 것들이 시장을 확 더 빠르게 순환이 돌기 때문에 상당히 매매하기 힘들다. 기존에 먹었던 것들이 좀 올라오면 좀 줄여주고, 그걸 팔아서 또 바닥에 있는 것들 좀 사서 단기 투자하는 거, 이 정도는 일단 가능한데, 추가로 우상향을 하면서 끌고 갈 그 알파, 이 알파를 찾는 게 8월, 9월 우리들의 숙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항상 우리가 아이가 어떻게 앓고 나면 또 성장하듯이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트럼프의 그 광풍 같은 관세 정책이 시장을 휩쓸고 나와서 또 초목이 불탔는데 다 망가질 것 같은데도 그 안에서 새로운 초목이, 새로운 싹이, 새로운 그린샷이 나오듯이 이 자연의 섭리와 주식은 그렇게 함께 자연의 섭리처럼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아주 최악의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움트는 그런 새로운 싹이 있고, 정말 잘 가는 초목이 무성한 그 나무나 풀 속에도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데도 가을이 오면 다 떨어지는 것이 있듯이, 자연의 변화와 주식시장의 변화를 잘 인지하고 새로운 추가 알파, 그린샷을 찾는데 집중하자. 기존 것은 먹고 터지고 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기존 것은 당연히 박스권 정도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커버하면 된다.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도 많고 연구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은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죠. 8월 30일 저희 스터디 모임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경영회관 2층 웨딩홀에서, 웨딩홀 2층에 루비홀이라고 해서 아주 깨끗하고 좋은 강의실이 있는데 거기서 합니다. 위치도 좋고 주차 100% 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1교시는 9월 관심 종목, 네, 2교시는 바이오 투자 전략, 네, 모 증권사 애널이 해주십니다. 3교시는 IT 소부장, 이것도 애널리스트가 해주십니다. 네, 전부 다 고급 우리나라 일타 강사들이 오니까 많이 좀 참석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시장에 대해 보는 시각, 그다음 새로운 종목 발굴, 여기에 좀 하려면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해야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1.89, 나스닥은 1.88, S&P 500은 1.52. 네, 뭐 한번 올라오는 후에 큰 변화는 없었는데 끝이 살짝 그나마 좀 약한 모습. 네, 더 올라갔으면 좋았을 걸. 네, 올라갔던 것들을 좀 여기서 좀 토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파웰의 발언은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S&P 500 이게 21선이고 이게 100일선인데 이게 100일 이동 평균선이고 이게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동 평균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죠. 네, 이 고밸류에이션이 멈추지 않고 기속적으로 가는 모습, 그만큼 미국이 혁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추가로 상승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꼭대기를 향해서 간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꼭대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1년짜리인데 지금 이게 21선이고 이게 100일선인데 21선 위에서 노는 모습. 네, 3167. 기존에 여기 올라왔던 게 3336이죠. 네, 이걸 한번 탈환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먹고 터지고인데 상당히 우리나라의 코스피도 이제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걸 탈출할 플러스 알파를 지금 시장에서 찾고 있는 과정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한번 봅시다. 네, 코스닥은 박스권에서 이렇게 갇혀서 박스권 하단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700을 깨지 않고 있는 것은 좋은 건데 이 800, 900 근처에 오면 또 물량이 쏟아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다시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갈 가능성, 이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오늘 발표된 미국의 파웰의 잭슨 홀 미팅의 발언,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 세제 개편안, 그다음에 추가로 정부의 5년 동안 밥 먹고 살 것, 이러한 그 미래 먹거리 찾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투입이 돼야 되는데 PBR 10배 발언으로 완전히 물 건너가 버리는 모습,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각국 움직임을 봐도 한국 마이너스 1.7, 코스닥은 마이너스 4.0,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하위권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상해, 인도, 유로 이 세 개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이네요. 상당히 의외입니다. 네, 8월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 종목을 보면 카카오 많이 샀고 현대차, LG CNS, 한국전력, 삼성전기, 효성중공업, 현대모비스, STX, LG화학, 온양IPS, LG화학, ST엔진 이런 종목들, LG CNS 우리가 잘 안 보던 종목들, 기관은 카카오, LG 많이 사고 삼성 SDI, 하이브,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신한지주, 삼양식품, LG에너지솔루션, 메리츠금융, 포스코퓨처엠, 주로 조선과 2차전지 쪽을 많이 사는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들, 서로 모습이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금주 시장 전망 한번 또 해봅시다. 먼저 긍정적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요인은 파월의 유화적 제스처죠. 파월의 유화적 제스처. 미국 증시가 상승했는데 이번에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잭슨 홀 심포지엄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유화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다. 더 말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파월은 발언이 엄밀히 말해서 비둘기파에 가까운 쪽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되 다시 닫을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그 다음에 따라서 이는 비둘기파라기보다는 매파가 아니다. 네, 중간에 매둘기라고 그래야 되나? 이 정도의 발언을 했는데 시장은 비둘기로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일단은 다행이죠. 그나마 매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트럼프와 타협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비둘기적으로 파웰의 단어를 해석하면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경제지표 현상 중에 하나는 금리가 폭락을 하는 거죠. 2년짜리 한번 봅시다. 3.701, 9.1bp나 하락을 했고 10년짜리는 4.257, 7.4bp. 상당히 금리 하락이 눈에 띈 그런 하루였다. 결국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바이오나 이런 것들, 미국의 먹거리인 지금의 AI가 고밸류에이션의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과 토대를 마련해 줬다. 이게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국민이나 기대감으로 골만삭스 같은 은행주들, 부동산업계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이런 건설업 같은 것도 좋은 거죠.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홈디포 같은 종목들. 이제 여기서 이제 쓰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제 많이 빠졌다. 나름대로 조정을 받았다. 조정을 받은 것도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 그 다음에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파월의 발언의 매칭, 군 매칭, 다음에 미리 조정을 받는 모습,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번 주에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다. 반대로 부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부정적 요인으로는 금리 인하 발언의 효과가 단기적일 가능성,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금리 인하 발언은 상당히 단기적일 것이다. 다시 주가는 시장 펀드멘탈로 기이할 듯, 회귀할 듯. 한국 증시는 8월 이후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혼조세를 이루고 있죠. 지수는 박스권을 형성했고 호재, 악재 모두 과밀하게 반응하며 업종별, 종목별 등락이 아주 두드러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관세 파급 효과와 미국 매크로 지표 등 국내 이슈를 살피면서 관망세를 보였고 그 결과 유동성이 얕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문제 해결은 되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의 해결 차원.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다. 첫 번째 이제 부정적인 요인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중요한데 시장적이 부정적일 것이다. 트럼프가 우리를 선물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상당히 방위비에 대한 부담감. 두 번째, 현 정부의 조세 개편에 대한 미정미적의 지속 또는 양도세 10억 실행 확정으로 가는 가능성. 네, 지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기국회 제출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았는데 아직도 이거 결정을 못하는 거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갔다 와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세 번째, 미국 금리 인하에 의한 주가 반등이 일시적일 가능성. 시장은 다시 경제 지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실업률, 각종 소비 관련 지표, 고용 지표, 이게 이제 9월 초에 나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다. 따라서 파웰의 비둘기적 발언은 일시적이다. 네, 일시적일 가능성. 그 다음에 샘 알트먼이 제기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AI와 IT 성장주들의 고밸류에이션의 문제. 샘 알트먼의 경고인 AI는 1990년대 닷컴 버블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문의와 질의에 대한 답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을 비롯해 한국의 밸류에이션 다시 한번 봅시다. ADR은 약 80 바닥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좋은데 다시 올라왔을 것 같아요. 좀 올라올 것 같고. 다음에 S&P 500 12개월 퍼는 22.2배, 여전히 21배, 20배로 빠지지 않고 고평가에 있습니다. 유로스타 600은 14.9배, 움직이지 않고 있죠. 네, 니케도 19.2배로 고평가 영역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 네, S&P 500 RSI는 52.8, 70 넘어가야죠. 고평가인데 아직까지는 중간 정도에 있다. 그렇죠? RSI 같은 것들. 200일 평균을 상회한 종목의 비중은 56.8로 기존의 60% 이하였는데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 시장이 상당히 짱 보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코스피 12개월 포워드포는 10.5배. 이걸 이제 구윤철 장관이 PBR로 그냥 이야기해버린 거죠. PBR는 1.06배. 우리나라의 확실한 PBR 교육을 구윤철 장관이 확실하게 세운 것 같아요. 구윤철 장관의 그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까 50몇 억을 신고했는데 그 중에 30억 정도가 그냥 현금, 예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주식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포에 집 한 채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정도인데, 이 자본시장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큰 충격이었죠. 제가 저희 카페에 지속적으로 깠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관료들의 리더들이 우리 일반 개미들의 실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예요. 네, 이소영 정도만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증시 자금 동향 한번 봅시다. 고객 예탁금은 68조, 좀 늘었네요. 신용잔고도 늘었습니다. 22조, 위험하다. 증시 자금 동향으로 봐서는 고객의 신용잔고 22조는 위험하다. 고객 예탁금의 30% 이상을 넘어가면 제가 버블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네, 이런 것들을 봐서는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은 쏟아질 확률, 종목 매도가 나올 확률, 그렇다고 신용잔고 추가로 늘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네, 이런 면에서 하락에 대비하자 이렇게 봤는데 또 그렇다고 막 신용잔고가 쏟아진 것은 없으니까 시장이 상당히 옆으로 행보하는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빨간 건데 쭉 산 후에 옆으로 기죠. 살짝 하락. 나머지들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개인은 뭐 좀 이게 기관은 좀 사는 것 같고 개인은 옆으로 행보하고 외국인도 옆으로 행보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을 뭔가 들어 올릴 만한 요인은 없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일주일 동안 9,900을 팔아서 거의 1조 가까이 파는 모습, 반대로 증권 금융투자는 사는 모습. 1개월 동안 외국인은 2조 8천억을 샀네요. 네, 금융투자가 2조 3천억. 개인이 지난 1개월 동안 코스피에서 4조 7천억을 매도하는 모습. 세제 개편에 대한 실망감 매물이 제일 컸죠. 네, 코스닥은 지난 일주일과 외국인은 461억을 매도. 지난 한 달간은 751억을 매수. 선무는 지난 일주일과 외국인은 4,455억을 매수. 외국인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현선물을 사고는 있다. 그렇지만 많이 사고 있지 않고 사는 강도가 약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향후 투자 전략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제 파웰이 이야기를 했죠. 살짝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는데 경기 침체라든지 뭐 실업에 대한 거, 고용에 대한 문제를 살짝 이야기하면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줬는데 그러면 공이 단단한 콘크리트를 공구에 쳐진 콘크리트를 치고 올라오는데 뭐가 올라올 거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제일 고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관망에서 벗어나 선택의 시기에 왔다. 즉 베타를 키우는 전략을 찾아야 된다. 플러스 알파를 키우는 이 전략을 찾지 않으면 시장은 지속적으로 먹고 터지고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향후 투자 전략 1번은 기존의 주도주 조방원 위주로 시장 상승 가능성을 예측해보는 투자 전략. 국내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다시 우상향 방향성을 잡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기존 주도주의 실적 모멘텀과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악재와 소음에 가장 민감하게 흔들렸던 기존 주도주 조선방산 온전히 다시 시장의 선택을 받으며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50% 이상의 시나리오죠. 이게 지금은 가장 강력한 상승했을 때 1번은 조방온이다.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미국 가서 트럼프하고 이야기할 때 조선방산은 얘는 이야기할 게 별로 없는 거죠. 두 번째 신규 시단에는 바이오 엔터 레저 미디어 위주로 시장 상승에 대비하는 전략. 다시 한번 신규 주도주로 바이오 엔터 레저 미디어가 떠오를 가능성. 시장이 다시 우상향을 회복하되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는 상황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기존 주도주에 대한 필요 누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될 수 있다. 동시에 예상치 못한 국내 시장 리스크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부상할 여지가 있다. 새로운 주도주 후보로는 바이오, 엔터, 레저, 미디어가 될 가능성. 세 번째, 시장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가다가 또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저는 일단은 이번 주는 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은데 종목 테마 장세에서 국내 이벤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 가서 큰 폭탄을 안고 온다든지 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또 관세전쟁을 또 한다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해결이 안 되고 지지멸멸하니 연기가 된다든지 다음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의 기대치를 완전히 깨트리고 바닥을 친다든지 새로운 증시는 한국 증시는 새로운 상승 동력이 확인된까지 하락 압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시장 신뢰 저하로 주도주에서도 차익 실현과 실망 매물이 출회되며 추세가 훼손될 가능성도 확률은 낮지만 저는 한 20% 정도로 낮게 보는데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번 주는 하락보다는 상승 추세, 기존 조방원이 가느냐, 새로운 주도주가 가느냐 이 두 싸움으로 가는 게 그렇게 시각을 갖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것은 제 생각인 클리어합니다. 따라서 관망에서 이제 벗어나자. 관망에서 벗어나 선택의 시기, 베타를 키우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 네, 일단 제가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외쳤는데 이제는 현금 마련이 좀 됐으면 좀 사야 된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종목 한 세 종목 보면 테슬라는 6.2% 상승력이 컸습니다. 일단 금리가 하락하면은 자동차를 사는 것을 전부 다 돈 빌려 사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네, 엔비디아는 또 1.7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는데 28일 날 목줄이 달려 있다. 팔란티어도 장 초반에는 2% 3% 근처까지 올라가다가 1.6으로 마감이 됐는데 여러분 이야기죠. 한번 가다가 꺾이면 박스권으로 근처까지는 올 수 있어도 이걸 뚫고 가기는 힘들다. 오케이? 따라서 170달러에 오면은 50%는 매도하자. 제 전략 분명히 팔란티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8월 넷째 주 다음 주는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26일 MSCI 지수 리밸런싱, 수요일 날 아펙 에너지 장관 회의.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네, 그 다음에 한국금통위원회, 29일 날 미국 PC 물가지수, 9시 30분에 나옵니다. 네, 이거부터 이제 9월 정말로 관세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좀 간단히 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재상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추천 종목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카페로 오시면 저희 카페 주소 여기 있는데 카페 치고 오면 이번 주 추천 종목 10종목 제가 바로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종목들을 몇 개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게 보십시오. 제가 계속 추천했던 토모큐브 잘 가고 있죠. 네, 토모큐브 잘 가고 있습니다. 토모큐브 같은 것들은 제가 잘 발굴한 종목 중에 하나다. 여러분이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8월 30일 스터디 모임 광고해드립니다. 네, 세 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4시간 정도 우리나라 인류 애널리스트들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뭔가 시장에 정체감을 느끼거나 자기 계좌가 여전히 푸르딩딩하거나 다음에 9월 이후에 가을 이후에 새로운 종목을 찾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네, 너무 머리 싸매지 말고 좀 습하긴 한데 즐거운 시간, 휴가 못 가신 분들 휴가 가셔야 될 것 같고 즐겁고 멋진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 이번 한 주도 돈 먹는 그러한 의미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 돈 벌었을 때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죠.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여러분 월요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